런던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눈부십니다. 금융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도시는 혼자서 웬만한 국가 하나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과 가장 많은 억만장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빌딩 사이를, 거리 위를 조금만 걸어보면 금세 다른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노숙자의 수는 런던 인구 50명당 1명꼴이고 병원 대기실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며 집을 사는 것은 이제 꿈이 아니라 환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실질 임금은 15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월급 봉투는 여전히 그때 그 무게입니다. 의사들은 병원을 떠나 캐나다로 가고 엔지니어들은 미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한때 전 세계 청년들이 런던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음악과 패션, 자유와 기회의 나라, 쿨 브리타니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국민조차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전히 세계 상위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국민들은 날마다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 영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아무도 영국에 살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90년대 중반,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쿨한 도시였습니다. 오아시스와 블러가 음악 차트를 장악하고 스파이스 걸스는 전 세계 소녀들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알렉산더 맥키과 스텔라 맥카트니는 패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신노동당 정부는 쿨 브리타니아를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영국이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은 어느 정도 실현되는 듯 보였습니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영국은 전후 최장기 호황을 누렸습니다. 제조업이 쇠퇴하는 동안 금융과 서비스 산업이 그 빈자리를 메웠고 런던은 뉴욕의 버금가는 금융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지만 임금도 함께 올랐고 실업률은 낮아졌으며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은 영국 기업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고 런던으로 몰려드는 전 세계의 인재들은 이 도시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런던과 남동부 지역이 번영을 누리는 동안 북부의 공업 도시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리버풀, 뉴캐슬의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커뮤니티는 해체되었습니다. 정부는 탈산업화를 경제 선진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겼고 금융과 서비스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성장의 과실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부동산은 이미 투기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쿨 브리타니아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기초는 이미 부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샴페인 파티가 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업수당 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8년의 폭풍 전야였습니다. 2008년 가을, 런던 금융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대서양을 건너 영국 은행들을 강타했고 정부는 납세자의 돈으로 은행들을 구제해야 했습니다.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는 국유화되었고 바클레이스와 HSBC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영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믿었던 금융 부문이 사실은 모래 위의 성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기는 금융권을 넘어 실물 경제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중단했고 고용은 얼어붙었으며 소비는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재정 위기에 직면했고 곧이어 긴축 정책이라는 이름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공 서비스 예산은 깎였고 복지는 축소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경제는 10년 이상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영국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기반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무너졌고 금융 부문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엔진이 되었으며 기술 혁신은 미국이나 아시아에 비해 뒤처졌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율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생산성 증가는 거의 멈춰버렸습니다.
위기 이전에는 연간 2%씩 성장하던 생산성이 위기 이후에는 거의 0%대로 정체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돈은 다시 돌아왔지만 삶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회복되었고 은행들은 다시 이익을 냈으며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월급은 15년째 제자리 걸음이었고 생활비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영국은 고소득 국가가 아니라 고비용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15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국의 주거 위기는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은 40년 전에 뿌려졌습니다. 1979년 마거릿 대처 정부는 라이트 투바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공공주택에 살던 세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준 이 정책은 당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팔린 공공주택을 다시 지어 보충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사회주택의 총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140만 호가 사라졌고 새로 지어진 집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은 점차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값은 임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했고 30년 사이에 그 격차는 3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런던에서 평범한 집 한 채를 사려면 평균 임금의 15배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부모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은행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뱅크 오브 맘 앤 데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임대 시장으로 밀려났지만 그곳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는 치솟았고 세입자의 권리는 약했으며 주거 불안정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내고 나머지로 간신히 생활합니다. 저축은 불가능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사치가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런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기 집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늘어나고 임시 거주 시설에는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기 중입니다. 부동산이 부를 만들어내는 나라에서 부동산은 이제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거 위기는 단순히 집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과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부서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 의료서 서비스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등장했을 만큼 NHS는 영국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한때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복지 모델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NHS는 붕괴 직전입니다. 현재 NHS의 대기자 수는 740만 명에 달합니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수술은 1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암 환자가 치료를 받기까지의 대기 시간은 유럽에서 가장 길고 심혈관 질환의 생존율은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권입니다. 무상 의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무한 대기가 그 대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NHS를 국립 대기 서비스라고 부르며 자조합니다. 의료진들은 탈진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며 인력 부족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영국을 떠나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나은 보수와 더 나은 근무 환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번아웃으로 쓰러지고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정부는 매년 NHS 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 수요는 폭증했고 신약과 의료 기술의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 속도가 비용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올랐지만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영국인들은 더 많은 돈을 내면서도 더 긴 시간을 기다리고 더 낮은 질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자부심이었던 NHS는 이제 국가적 수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영국 경제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업률은 낮고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경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산성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이전까지 영국의 노동 생산성은 매년 평균 2%씩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이후 그 수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지만 만들어내는 가치는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성은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15에서 20% 낮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더 적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더 낮은 임금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부족입니다. 영국 기업들의 투자율은 선진국 그룹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낡은 기계, 낡은 시스템, 낡은 인프라로는 생산성을 높일 수 없습니다. 영국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예산 초과와 지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철도 프로젝트 HS2입니다. 런던과 북부를 연결하는 이 프로젝트는 애초 예산의 3배가 넘게 들어갔고 결국 주요 구간이 취소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철도 위를 21세기 인구가 달리고 있는 나라, 그것이 지금의 영국입니다. 디지털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유럽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기술 혁신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선진국 평균 이하이고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은 자금을 찾아 미국으로 떠납니다. 인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교육받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낮은 투자는 낮은 생산성으로, 낮은 생산성은 낮은 임금으로, 낮은 임금은 낮은 삶의 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마치 제자리에서 발만 동구르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런던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의 평균 소득은 영국 전체 평균의 1.5배이고 금융과 기술 분야에 고소득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자본이 몰려듭니다. 런던만 놓고 보면 영국은 여전히 번영하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런던을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펼쳐집니다. 통계학자들은 런던을 제외한 영국의 1인당 소득이 미국의 가난한 주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영국의 지역 간 불평등은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북부와 중부의 도시들은 수십 년간 쇠퇴해왔고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젊은이들은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재정 위기에 시달리고 공공 서비스는 축소되었으며 커뮤니티는 해체되었습니다. 한때 산업의 중심지였던 맨체스터, 리버풀, 셰필드 같은 도시들은 이제 그 영광의 그림자만 남아 있습니다. 상위 5%의 생활 수준은 유럽에서 5번째로 높지만 하위 5%는 슬로베니아보다 낮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 두 개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브렉시트는 이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습니다. 유럽 연합으로부터의 지역 투자가 끊겼고 무역 장벽은 높아졌으며 지방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지역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런던 중심의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도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부는 런던에 머물고 지방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지만 영국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글로벌 금융의 심장이고 다른 하나는 잊혀진 산업지대입니다. 이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영국의 미래는 계속 어두울 것입니다. 2020년대 들어 영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떠나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의 질적 차이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간호사,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같은 고급 인력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 브레인 드레인, 즉 인재 유출의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인재가 결정하는데 영국은 그 인재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떠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외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도 2배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집은 더 저렴하며 생활비는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영국 의사가 뉴욕에서 일하면 연봉은 2배가 되지만 생활비는 3분의 1만 더 높습니다. 간호사가 호주로 가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더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미국으로 건너가면 스톡옵션과 함께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받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떠나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부모보다 잘 사는 세대가 아닙니다.
1980년대생들은 부모 세대보다 실질 소득이 낮고 집을 살 가능성도 훨씬 적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 큽니다. 이들은 영국에서 평생 임대로 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해외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재 유출은 곧 혁신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떠나면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지 않고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며 생산성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만듭니다. 악순환입니다. 영국의 미래는 지금 떠나가는 젊은이들의 뒷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영국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 집중, 폭등하는 집값, 무너지는 공공의료, 떠나는 청년들, 벌어지는 지역 격차. 이 모든 것이 지금 한국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영국이 걸어온 길을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보여준 결말을 한국은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이미 런던 못지않게 올랐고 청년들은 집을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수도권에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빠르게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증가는 둔화되었고 기업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혁신은 정체되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과부하에 시달리고 의료진들은 탈진했으며 해외로 나가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서울을 떠나 해외로 향하고 남은 사람들은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인구는 감소하며 세대 간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가진 세대와 갖지 못한 세대 사이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후는 영국이 보여준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이것을 더 빠른 속도로, 더 압축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영국은 이미 그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선진국, 국민들이 떠나는 나라, 숫자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제 삶은 팍팍해지는 사회. 그것이 영국의 현재이고 어쩌면 한국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은 여전히 부유하고 여전히 역동적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2030년이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국과 같은 길을 걸을까요? 그 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은 여전히 세계 6위 경제대국입니다. 숫자만 보면 여전히 강대국이고 런던은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이며 영국 기업들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사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늘어나고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넘쳐나며 청년들은 집을 살 희망을 잃었고 인재들은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부유해 보이지만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누구를 위한 경제이고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잊어버렸습니다. 영국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며 살고 있지만 국민들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정함은 사라졌고 기회는 불평등해졌으며 희망은 특권이 되었습니다. 왜 아무도 영국에 살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는가? 그 답은 단순합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 지표는 올라가지만 삶의 질은 내려가고 부는 늘어나지만 행복은 줄어듭니다. 성장 이후의 사회, 발전 이후의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영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그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구 자국민을 잊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꿈꾸는 미국은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의 붕괴를 다룹니다.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연봉 30만 달러. 그런데 왜 노숙자는 18만 명일까요? 세계 1위 경제대국이지만 의료비 파산이 연간 50만 건, 학자금 대출 180조 원의 늪에 빠진 청년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신화는 정말 살아있을까요?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중국을 다룹니다. 40년간 기적적 성장 끝에 지금 청년 실업률 20%, 부동산 버블 붕괴,
인구 감소가 시작된 중국. 과연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두 거인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채널은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경제의 민낯을 보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곧 아메리칸 드림의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